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인 고 조순재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조순재 씨의 부인이 간호사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주사제 등을 놔주는 관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최 씨 일가의 이 박 대통령과의 주사 관계도 뿌리가 깊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 전에 최태민 씨도 사실은 주사를 많이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최태민 씨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혼자 자가 주사인가요? 비타민 주사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본인 스스로 맞기도 하고 그래서 최태민 씨까지 이게 뿌리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까지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태민 씨부터 바로 주사 돈 문제뿐만 아니고 주사도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 그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저 조순재 씨가 얘기하는 저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 이사장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예로서 때. 예. 아니 그렇죠. 그 이후죠. 1980년. 그러니까 이제 11.6 뒤지죠. 11.6 뒤에 예. 11.6 뒤에 유경재단 이사장 때니까 그때도 조순재 씨는 유경재단에도 관여하고 있었고 영남대에도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처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주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조순재 씨가 자기 그 와이프를 보내서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사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계가 굉장히 참 오래됐는데 돈 문제뿐만 아니고 이 주사제와 관련한 이 인연도 굉장히 뿌리가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순재 녹취록에서도 이 주사와 함께 그 속살이 지금 한 조간신문이 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조순재 녹취록의 내용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 관계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요.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는 말로 간척, 점조직 하듯 이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뭐 고기가 땅에 있으면 물만 보면 찾아가듯이 딱 그런 관계예요. 자,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할마씨, 자, 할마씨, 자기 엄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모죠, 어머니, 생모. 예, 생모를 할마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인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여기서는 이제 조순재 씨의 부인 말하는 겁니다. 명색이 며느리인데 나도 느낄 정도인데 그러나 엄청난 대통령 딸이지. 엄청난 돈에 감수. 자, 잘못 썼네요. 감사하는 거지. 감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 때문에 참고 그걸 있는 것이지.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식으로서는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교수님. 저 내용 좀 해석해 주세요. 그 방송에 부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쉽게 그 설명드리면 정말 액면 그대로 하면은요. 아무튼 이 조순재 씨의 표현이 조순재 씨가 우리 아버지가 최태민 씨가 그 외도를 하는데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 엄마도 참았고 아들인 나도 보기에 좀 민망했고 또 며느리인 내 부인도 보기에 상당히 민망했다. 그런 지금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아버지 최태민 씨가 상당히 그 특수한 관계로 보이는 그 상대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그 냉가슴 알면서 참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게 정말 상당히 폭발적인 건데 어떻게 그 언론에까지 저렇게 공개가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기자 출신이 보면 그러니까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장면 그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다만 그거를 방 밖에서 이제 본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라든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장면. 안 나오는 장면. 이건 본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JP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JP 회고록과 지금 조순재 씨 저 증언이 비슷비슷해요. 녹취록. 예. 무슨 얘기냐면 JP 회고록은 들어가서 이 뭔 일인지 아침에 들어가서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이 그 보도된 녹취록 내용에 바로 이 얘기 나옵니다. 골방 얘기가 나오는데 골방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작은 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골방 이야기를 어떻게 압니까? 뻔한 건데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에 한두 평 요 정도 해가지고 그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탱이라는 게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의붓아버지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서 들고 들어가 저것끼리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그러면 조순재 씨도 그 장면은 못 본 거예요. 음. 못 보고 심지어는 밥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식사하세요라고 준 게 아니고 그냥 그 문 앞에 놓으면 그러면 이제 가져가서 최태민 씨가 나와서
그걸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저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조순재 씨도 못 본 거죠. 불과 한두 평짜리 골방이었다는 얘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한두 평짜리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저 최재석 씨 있잖아요. 최재석 씨는 넷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잖아요. 네네. 자기 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그 골방 들어가 안에를. 봤는데 그 골방이라는 게 이 사람은 5평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좀 크다. 네. 5평이고 그 옆에 4평짜리 금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금고 얘기 있죠. 그런 거 보면 아마 저게 5평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금고가 있고 뭔가 공간이 있는 방이다. 아니 금고는 4평짜리로 별도로 있고 네네. 딸려 있다 이거죠. 그렇죠. 4평짜리 방 자체가 금고고 최재석 씨 말에 따르면 그 다음에 방은 5평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역삼동의 저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하 창고가 200평이라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5평도 뭐 이렇게 작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건데 그걸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러니까요. 못 본 것이고. 네. 그리고 JP가 얘기하는 것도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두원 의원은 그 뭐 19금이다 하는데 그 19금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두원 의원도 주장일 뿐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도 결국은 조순재 씨 녹취록 같은 걸 보고 면담을 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저걸 우리가 이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왜 향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저 약간 주술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최태민 씨가. 그래서 이렇게 향불 같은 걸 피워놓고 네. 그러면서 뭐 기도하고 뭐 잘되게 빌고 이런 거를 한대요. 네. 그걸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조순재 녹취록의 또 다른 내용을 또 소개하기 전에 바로 이 골방과 또 최태민 박근혜 영예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시사저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김종필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저희 아버지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요. 어머니 유경수 여사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들었다.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자, 김종필 전 총리가 말해서 실린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놈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그 최태민이란 놈 조사 좀 해봐. 뭐 하는 놈인지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자, 김재규가 아버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더니 근희에는 마음대로 해보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다. 자, 이런 내용 보도됐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지금 뭐 그 최태민하고 뭐 남녀관계처럼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최태민이 지금 이게 그 역삼동 그러니까 대통령이 11.6 이후에 신당동 자택으로 갔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최태민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했다면서요. 그 뭐 동양에서 처음 여성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여성 대통령이 될 거란 예언을 소위 예언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예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계속 그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돈이 있잖아요. 그 11억 이후에 뭉칫 돈이 들어왔다.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뭉칫 돈이 들어왔고 그게 관저에서 와서 한마디로 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집에서 나온 돈이면은 박근혜 당시 그 영예도 알았을 거다. 그러면 그런 재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 황폐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사이비 교주라 하더라도 여하튼 그런 영적인 얘기들을 계속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 이게 남녀 관계보다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더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게요. 게 2시간만 지나면 구수회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그런 소문이 나와요. 둘이 들어가면은 뭐 방문 닫고 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럼 중요한 얘기하는데 방문 닫고 얘기하죠. 다만 성비가 남자 여자란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그걸 정확히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실제. 그래서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 네. 종교적인 문제, 유사종교적인. 네, 유사종교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같이 혼용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사저널에 나왔던 JP 전 총리의 그 증언은요.
JP 전 총리가 젊었을 때 80년대 출입 기자단들한테도 이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한 얘기의 연장선에 있다 이거죠. 그 예,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이라는 그 친구가 영애 방에 들어가 버리면 7시간, 8시간 안 나온다라고 그 출입 기자들한테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이 네. 다시 지금 최근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본 사람은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리저리 추측을 할 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저기에 김재규한테 조사해보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정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죠. 그런데 실제 그때 이제 조사에 참여했던 분, 네. 그때 사실은 그분한테 제가 한 달에 거쳐서 이렇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때 저 박근혜 큰형에 또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최태민 그때는 이제 목사라고 했겠죠. 그때는 목사라고 불렸죠. 목사라고 했으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 큰형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의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혹시 뭐 남녀 관계 이런 것도 의심을 했을 텐데 영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거의 뭐 불가분의 관계인 거는 틀림없으되 네. 다른 어떤 관계라는 거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버지와 딸 정도 나이 차이가 났던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영애와 최태민 씨의 관계에 대해서 2007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캠프의 총괄적인 입의 역할을 했던 정두원 전 의원, 19금이었다 이런 얘기 대부분이 정두원 전 의원이 주장한 건데 본인도 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19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자, 이 얘기의 연장선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최태민 씨의 부인이자 이 조순재 씨와 최수실 자매의 생모가 바로 임선희 씨인데요. 임선희 씨를 박 대통령이 이제 이모다라고 불렀다. 예. 뭐 보궐선거, 달성 보궐선거 때 트럼프에다 돈을 잔뜩 싣고 와서 도와줬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선희 씨와의 관계도 이제 보통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전욕 전 의원이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 오만과 무능 굿바이 박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욕 의원의 지인이 기자래요. 그런데 이 기자가 당시 이제 당시 그 박근혜 당신 의원이었어요. 그 해외 출장 중에 급거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 임선희 씨의 상가, 그러니까 임선희 씨가 이제 돌아가서, 사망을 한 예.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의원의 그 지인이, 그 말해준 그 지인이 기자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임선희 씨의 저 상가를 찾아가 봤더니 네네, 그러니까요. 한밤중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상복을 입고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 범벅이 되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 난 그런 박근혜 얼굴은 처음 봤다.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도망치듯 나가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임선희 씨, 그러니까 임선희 씨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눈물 범벅이 되고 얼굴이 퉁퉁 부은 정말 박근혜 얼굴로 그런 얼굴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 봐서는 그 임선희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가까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지만 네. 유경수 여사 돌아갔을 때의 박근혜 당시 영예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네. 11.6이 났을 때의 박근혜 영예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이게 굉장히 그 절제하고 자제하고 뭐 좀 품격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그 자세가 꼿꼿합니다. 그래서 펑펑 울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막 너부러져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그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 하는 것은 또 임선희 씨가 살아생전에 팔순잔치를 할 적에 박근혜 큰형애가 가서
그 뭐 나에 살던 고향인가 노래를 또 한 적. 노래를 또 불렀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왔죠 아무튼 이미. 굉장히 이모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각별한 그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 해석해 볼 수 있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런 정도로 최태민 씨뿐만 아니라 비단 그 부인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 자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뭐 박근영, 그 동생인 박근영 씨나 박지만 회장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관계인 거는 그래서 이제 틀림없어요. 피, 물 그 얘기도 그렇죠.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왜냐면, 자, 1998년에 처음 보궐선거를 할 때만 해도, 그때도 사실은 밥 먹으러 꼭 임선희 씨가 있는 그 아파트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 네. 거기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전화 통화 한번 잡기 시작하면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시간 또는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까지도 막 통화를 하고 이 정도니까 네. 임선희 씨하고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 교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건 주변에 증언이 많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바른생활 소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기록부 얘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그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저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음. 그 부인인 임선희 씨하고 저럴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럴 쪽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부인의 없다는 상가에서 거죠. 운다 이런 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아마 본인의 진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중앙정부 조사 때 얘기했다는 그런 진술이 저는 영적인 관계, 오히려 이런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계의 연장선상에 본다면 임선희 씨하고도 정말 그 뭐 영적 관계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특검이 그래서 이제 유사종교 문제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불어난 최순실 일가의 재산, 뭐 한간에는 최순실 씨 재산이 8천억이다, 수조 원이다, 심지어 10조까지라는 추정까지 나왔는데, 최재석 씨, 최순실의 이복 오빠죠. 네. 그러니까 전 부인, 네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최태민 씨가 낳은 그 아들인데, 특검에 가서 이렇게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1999년 당시 이미 1조에 달하는 재산이 있었다. 아버지 최태민 씨와 다섯 번째 부인 임선희 씨, 그 자식인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에게 이 재산이 넘어갔다. 이거 주장이지만 네. 또 신동욱 총재, 그러니까 박근영 씨의 남편이잖아요. 최 씨 일가 사업의 특징은 사돈의 8촌까지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박근혜로부터 빼먹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건데, 이게 특검이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이 많이 이제 공분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해서 그 축적한 재산이라고 그러면은 다 뭐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뭐 헌법이나 법률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특검에서는 뭐 뒤져볼 만큼은 뒤져봐야 되겠다. 네. 뭐 그 고상하게 표현해서 조회를 해보겠다는 거고, 지금 금감원에다가 그 자료 요청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산까지 포함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있는 재산은 어차피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개된 거 이상은 없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다른 거는 최순실 그 자매들이 자기 명의 말고 타인 명의든 아니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무기명으로 갖고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조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나는요, 재산이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산이 해외로 도피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수 조치도 할 수 있고, 네. 그게 뭐 작게 몇십억이 됐든 뭐 많게 몇백억, 뭐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뭐 보도되는 뭐 몇천억이라고 한다면, 하여간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도피된 재산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이 그 특검 조사로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 씨는 이 재산 때문에 최태민 씨가 암살이나 독살됐을 가능성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근혜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에 숨졌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진단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망일로 알려진 날보다, 이게 이제 94년 5월 1일입니다. 그보다 앞서 아버지가 매장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암매장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걸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1994년이면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한 22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제 3년째가 되네요. 그렇죠. 23년째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뭐 청부살인을 해서 네. 그 사람을 안매장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명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공서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사망 진단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경찰 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이 뭐 사망 진단서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과연 최태민 씨 나름 유명 인사인데 네. 그 당시에 저렇게 처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최재석 씨 말을 우리가 전부 믿는다면 사실은 최재석 씨는 그때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나요? 그러면? 글쎄요. 네. 그때 이미 저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저때 바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재산도 공정하게 나눠달라고 다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흔적은 또 없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최재석 씨의 저 얘기가 일종의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특검에서 검증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나흘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단서를 찾으신 건지 아니면 예, 불법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일단 내역 조회부터 원칙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범위에 최태민 씨 당시 한 7, 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최순실 씨 가족에는 혹시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수사를 하긴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금감원에 이미 이제 40명에 대해서 금감원은 예금 거래 내역은 다 나오니까 네. 아니면 이제 증권까지도 해서 이제 밝혀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러 정권을 거쳐서 세무조사는 많이 받았어요. 최순실 일가가. 그러니까요. 그때도 수원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돈의 최초의 출처는 나오지 못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는 여하튼 환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밝혀졌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두 분과 말씀하면서 나온 숱한 의혹, 주장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특검이 이 중에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들의 속을 뚫어줘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정윤현 새에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자, 두 분과 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